지금 딱 3표가 전체 시장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 나온 이 짧은 숫자 하나가 지금 전 세계 시장을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미국의 금리를 정하는 회의, FOMC 회의에서 표결에 참여한 12명 가운데서 3명이 반대표를 던졌는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3명이 반대한 이유가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것과는 오히려 정반대 의외였다는 건데요. 금리를 조금 내려달라고 반대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보다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러면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명이 똑같은 방향으로 반대표를 던진 거는 지난 2016년 9월 이후로 거의 10년 만에 벌어진 역사적인 일입니다. 자, 먼저 무슨 일이 있었냐. 이번엔 미국의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이라고 부르는 곳이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를 열었죠.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금리는 그대로 동결을 했습니다. 지금의 미국 기준금리는 3.5%에서 3.75%포인트 사이인데 이번에도 이 수준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금리를 그대로 둔 게 벌써 5번째 회의 연속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기준금리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그 나라 돈에 붙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자죠. 이게 오르면 대출 이자도 올라가고요. 시장 곳곳에 이자도 따라 오르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내리면 같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FOMC 회의 하나를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어보시면 사실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죠. 금리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동결했는데 뭐가 문제냐. 그것도 5번째 연속이다. 좀 지루할 만큼 조용한 결정인 건데 진짜 이야기는 그 조용한 결정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반대표 3명 때문인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직전 회의, 그러니까 지난 6월달 회의에서 참석한 사람들 전원이 한 가지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금리를 그대로 동결하자라고요. 근데 반대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한 달 만에 이게 바뀌어가지고 갑작스럽게 3명이 반대표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3명 모두 다 말을 하는 게 금리를 지금보다 0.25%포인트 더 상승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치된 의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3사람이 누구냐? 미국 안에서 지역별로 나뉜 연준은행들의 대표들입니다. 클리블랜드, 미니애폴리스, 댈러스 이렇게 3가지 지역을 맡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왜 금리를 인상시키자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결국에 하나로 보입니다. 바로 물가 때문이에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연준이 목표로 잡는 2%보다도 더 높은 상태로 벌써 5년 넘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최근에 중동에서 벌어진 갈등 때문에 기름값까지도 다시 들썩이게 되면서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3사람은 지금 잡아두지 않으면 물가를 놓친다. 차라리 금리를 올리자라고 반대표를 던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 지금 미국 연준을 이끄는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올해 5월달에 연준의 의장이 바뀌었습니다. 케빈 워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리에 앉으면서 연준을 운영하는 방식을 상당히 크게 바꿔놨어요. 예전에 연준은 이랬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우리는 앞으로 금리를 이러이런 방향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시장에 미리 힌트를 줬었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이렇게 미리 귀뜸주는 관행을 어려운 말로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부릅니다. 시장은 이 힌트를 듣고 다음에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었으니까 충격에 대응이 가능했었죠. 근데 케빈 워시 의장은요. 이걸 없애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미리 알려주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회의가 끝나고 나서 내놓는 성명서도 예전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확 짧아졌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이번 일에 진짜 묘미가 나오는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제 해석이 아니라 미국 연준이 공식 성명과 기자회견에서 직접적으로 밝힌 내용들 그리고 여러 가지 매체가 똑같이 전달한 사실입니다. 미국의 연준은 금리를 동결했고요. 또 3명이 인상적으로 반대했고요. 케빈 워시 의장은 회견에서 높은 물가를 오래 두고 볼 생각이 전혀 없다. 물가를 다시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목표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가를 잡는 거는 결국에 우리가 선택해서 해내는 일이라는 식의 단호한 표현까지도 썼고요. 그러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요. 이 케빈 워시 의장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미리 말해주지 않겠다라면서 입을 닫았습니다. 그럼 시장은 답답해지겠죠. 그럼 미국 연준이 다음에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힌트를 안 주다 보니까 이런 순간에 3명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 공개적으로 반대표를 던지게 된 겁니다. 그럼 시장 입장에서 이게 당연히 어떻게 들릴까요? 예전에는 올리지 말자고 했다가 이제 올리자고 한다? 그럼 이런 숫자가 커져간다? 이런 상황에서 케빈 워시 의장은 입을 닫았는데 그 안에서 3사람이 금리 올리자고 손을 든 겁니다. 의장이 직접적으로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시장은 이 3명의 반대표를 그 대신으로 읽을 수밖에 없겠죠. 말을 아낀 자리를 반대표가 대신 채운 셈이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번 결정이 나온 직후에 시장에서는 9월달엔 진짜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계산이 확 기울었습니다.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를 확률로 보여주는 CME 패드워치라는 도구가 있는데 여기서 9월달 인상 확률이 절반을 훌쩍 넘어선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연준이 조만간 금리를 내릴 거다라고 봤었는데요. 그 기대감이 이번 일로 완전히 뒤집히게 된 겁니다. 지금 시장은 곧바로 반응했죠. 이 결정이 나온 날 미국을 대표하는 주가지수 다우지수가 하루 만에
840포인트 넘게, 비율로는 1.6%포인트 넘게 빠졌고 다른 주요 지수들도 똑같이 밀렸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채권 쪽이었어요. 미국 국채,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리면서 써주는 일종의 차용 증서인데요. 이 국채 이자율이 크게 튀어 올랐습니다. 그중에서도 만기가 가장 긴 30년짜리 국채 이자율은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시장이 당분간은 금리가 내려가지 않겠구나. 어쩌면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금리가 높게 오래 유지될 거라고 보면은 주식처럼 위험한 자산에서는 당연히 돈이 빠져나가기 쉽겠고, 그래서 지수가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 이 상황들 종합해봤을 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번 결정의 핵심이 금리를 동결했다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진짜 핵심은 미국 연준 안의 분위기가 내릴까 말까해서 올릴까 말까로 넘어갔다는 게 핵심입니다. 방향성 자체가 이제는 금리 인하라는 말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금리 인하가 아니라 지금처럼 높은 자리에 그대로 머무른다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는 이런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그 근거는 총 3가지입니다. 먼저 물가가 5년 넘게 목표가보다 높은 상태고 중동 갈등으로 기름값 부담이 다시 커졌습니다. 물가를 잡아야 될 이유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에 따른 실제로 3명이나 되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금리 인상하자고 나섰고, 이건 그냥 말뿐인 걱정이 아니라 이 표로서 확인이 된 겁니다. 3번째로 의장 본인이 물가 잡는 걸 최우선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미리 알려주지 않는 방식을 계속해서 밀고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지금 한 가지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거는 그 다음 회의가 이제 9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8월 달에 잭슨 홀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모이는 큰 경제 행사인데요. 여기서 케빈 워시 의장이 연설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을 말로는 좀처럼 안 알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떤 단어를 고르냐, 이게 바로 9월 달을 가늠할 중요한 힌트가 되어줄 겁니다. 이 미국 연준은 금리를 5번째로 동결했지만요. 지금 3명이 거의 10년 만에 같은 방향성으로, 그것도 금리 인상 쪽으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입을 닫아버린 케빈 워시 의장 밑에서 이 반대표가 시장에는 그 다음은 금리 인상이다, 이런 신호처럼 읽힐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9월달 인상 확률이 크게 뛰어버렸습니다. 몇 달 전까지 언제 금리 내리냐, 금리 내리면 암호화폐 시장 폭등할 거다, 이런 질문들이 지금은 혹시 이거 금리 올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통째로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9월달에 연준이 진짜로 금리를 올릴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슬쩍 동결하고 넘어가면서 중간 선거를 대비할까요? 이 댓글로 여러 가지 남겨주시면은 이 다음 영상에서는 다음 달 잭슨홀, 이때 케빈 워시 의장이 어떤 말을 꺼낼 수 있을지 예상을 해보고, 그게 9월달 결정에 어떤 힌트가 되는지 여기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요, 단순하게 가만히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다고 해서 수익이 나오는 시장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수익을 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투트랙 전략을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메인 비중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 중요한 핵심 내용들, 그리고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또 일부 비중에 대해서는 내 매수 단가에 발목을 잡히는 게 아니라 적당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을 활용해가지고 사고 팔고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 리플 시장이 좋을 때 4,850원이라는 단기 고점에서 분할적인 익절이 가능했던 이유도요, 정보방에서 심리적인 고점이었던 상황들, 즉 모든 차트 패턴들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고점이다라는 판단하에서 매도 타점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플이 오히려 폭락을 했었죠. 이렇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손 놓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최근에 1830원까지 하락했을 때 리플 단기 저점에서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힘들다, 그래서 여기는 매수 타점이 될 것이다, 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보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기회라는 게 한두 번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을 때 잡아야지 그게 기회가 되는 거고, 못 잡으면 기회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또 귀신같이 반등을 줬었죠. 이 저점 찍고 반등할 때 또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대응이라는 것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기 고점권 2250원 정도가 될 것이다, 미리 예상해가지고 적당한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결국에 메인 비중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서도 이 높았던 메인 중에 평단은 낮췄고요. 오히려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갈 수 있는 투트랙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자 노하우입니다. 그렇게 2250원 라인에서 분할 매도를 했으면은 다시 한번 바닥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저점, 다점 1900원 라인에
대해서 리플 정보방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렸던 이유도요. 결국에 높을 때 팔았으면은 낮을 때 사가지고 효율적인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중장기 비중은 그냥 계속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이거를 단순하게 지켜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투트랙 전략을 사용해가지고 단타 비중에 대해서 저점에 매수해서 단기 고점에 매도하고 여기서 날 수익에 대해서 절반 정도는 중장기 포트폴리오로 옮기고요. 또 나머지 절반 수익에 대해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단기 포트폴리오에다가 추가적인 입금을 통해 가지고 수익금으로서 또 굴려갈 수도 있겠죠. 결국에 이 리플 XRP라는 코인이요. 단순하게 좋아하는 거 그리고 리플을 잘 활용하는 거 이 두 가지는 천지 차이 별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 방법대로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하시다가 막히는 분들 아니면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 분들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대로 해봤는데 수익이 잘 안 났던 분들 또는 내가 낸 수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저희 채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 입장하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여기에서는 필요로 하시고 또 리플에 대한 대응과 브리핑, 속보 같은 것들 업비트 현물 매매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께서만 신청 주시면은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